안녕하세요. 저는 도시 설계를 하는 김도년입니다. 저는 오늘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스마트 도시, 그리고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스마트 도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가 어딘지 아시나요? 600년 역사가 담겨 있는 서울입니다. 또 하나의 도시의 모습이 있습니다. 경제 발전, 근대화, 그리고 산업혁명의 결과의 도시로서 서울의 도시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도시에서 변하지 말아야 할 것과 그리고 지속 가능하게 도시를 진화시켜야 할 이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도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서울뿐만 아니라 파리, 그리고 뉴욕도 비슷한 고민으로 도시의 방향을 진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과연 우리 도시의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것들은 무엇일까요? 혹시 이게 무엇인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저희 학생들에게 얘기하면 나사못 머리, 그리고 들어가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이집트의 상형 문자 니우트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의 모습을 상형 문자로 가장 단순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고, 여기는 바로 성안의 길, 교차로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사는 도시의 가치는 변함없는 가치이고, 그리고 도시에서 사람들이 다니고 그리고 교류하고 또 정보와 물자를 교류하는 이 도시의 도시 기반 시설은 그 도시의 혜택입니다. 결국 도시 생태계는 이 두 가지를 기본으로 만들어집니다. 우리는 역사 이래로 삶의 질의 향상과 그리고 생산의 혁신을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도시는 변화하지 말아야 될 것과 변화해야 될 것을 구분해서 지속적인 발전과 또 그 가치를 지켜오는 것이 오늘날 도시의 모습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익숙한 것에 새로운 것이 더해지고, 그리고 이 익숙함과 새로움이 도시에는 항상 공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변함없이 지켜져야 될 가치는 무엇인가? 이 부분은 도시에서의 자연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필요한 맑은 공기, 그리고 깨끗한 물, 그리고 충분한 햇빛이 우리의 삶을 위한 기초적인 조건입니다. 두 번째는 살고 일하고 여가 문화를 즐기게 하는 바로 도시 생태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속에서 우리는 항상 도시 속에서 살아있다라는 것들은 우리가 걸을 수 있다라는 것들입니다. 이 변함없는 가치 속에서 도시는 항상 그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수요에 대응해 왔습니다. 그것이 도시의 진화의 방법이었습니다. 기술의 발전은 항상 생활 양식을 변화하게 해왔고 새로운 사회의 수요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결과가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의 공간의 혁신입니다. 결국 이러한 변화들은 새로운 문명과 문화를 만들어내고, 그것이 누적된 것들이 각 도시의 특성이고 도시의 DNA입니다. 이러한 도시의 특성들은 급격한 산업혁명과 같은 전환시대에 변하게 됩니다. 19세기 초 대량 생산은 경제적인 풍요를 갖고 오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도시로 모여들게 됩니다. 사람들이 도시에 모여들면서 도시 환경과 자연 환경에 변화를, 충격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랬던 부작용으로 콜레라가 나타나게 됩니다. 콜레라는 수백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영국발 코로나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공중위생법입니다. 우리가 사는 환경이 건강해야 우리도 건강하다라는 것들을 인지한 당시의 사람들은 도시에 새로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상하수도 체계를 만들게 되고, 그것이 현재의 도시 기반 기술의 원초가 되게 됩니다. 결국 이 위생의 혁신으로 코로나를 해결하게 합니다. 또한 이와 함께 햇빛과 그리고 통풍을 위해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하는 도시 환경을 위한 기준을 만들어내게 되는 게 근대 도시계획의 시작이 되게 됩니다. 이 결과 도시는 자연 환경을 회복하지만 또 다른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바로
마차와 인력거로 상징되는 당시의 교통수단이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하는 자동차로 바뀌게 됩니다. 따라서 도시는 한번 또 매연과 공기의 오염을 맞게 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는 결과적으로 또 다른 질병의 원인이 되게 됩니다. 보시는 그림처럼 스페인 독감은 20세기 초반 적게는 1,500만 명 그리고 많게는 5천만 명의 목숨을 앗아가게 됩니다. 마치 우리의 코로나에 마스크를 쓴 모습과 같은 당시의 상황을 보고 언론은 도시를 악의 소굴, 질병의 중심지로 지목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실수를 다시 회복을 하게 됩니다. 이런 공기오염과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공업지역과 주거지역을 삶의 지역을 구분을 하고 그리고 사업과 녹지지역을 만들어서 용도지역제라는 것들을 만들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도시는 다시 환경적 오염으로부터 구분되는 근대 도시계획과 그리고 오늘날 도시계획의 또 근간이 되는 이 용도지역지구제 조닝을 만들게 됩니다. 이와 함께 건축가들은 이런 도시 문제를 해결하면서 새로운 기술을 수용하는 도시 모델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보시는 이 그림은 1930년대 만들어졌지만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드론과 같은 에어롯을 제안을 하고 그리고 고속도로의 교차로와 고층 건물을 제안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다 조금 더 낯익은 1935년에 르꼬르비제라고 하는 건축가가 만든 빛나는 도시의 모습입니다. 공원 위의 높은 건물과 그리고 풍요로운 도시 환경들을 보여주는 이 모습은 공장에서 나오는 매연과 산터를 구분하면서 보다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 환경을 만드는 것들을 제안을 합니다. 아파트는 벽을 기둥으로 진화시켜서 고층 건물을 만들 수 있게 되고 당시 발명된 전기는 승강기와 그리고 가전제품으로 이 건물에서 사람들이 살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따라서 아파트는 지난 산업혁명의 대표적인 발명품이고 당시의 첨단 기술을 모두 수용한 공간의 혁신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아파트와 빛나는 도시는 파리에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제한된 파리 도시는 파리의 역사성을 이유로 해서 이 계획을 수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우리의 신도시와 아파트는 지난 산업혁명의 스마트 도시를 성공적으로 시정한 대표적인 모습이 됩니다. 경제 발전과 주택 보급률 100%를 이루는데 이 아파트와 신도시는 굉장한 기여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 도시에 이 아파트가 적합하느냐 하는 논란과 그 공과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은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선택된 도시와 그리고 여기서 선택된 화석연료는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기후변화라는 재앙을 낳게 됩니다. 또 오늘날의 도시는 코로나와 그리고 급속한 도시화라는 문제를 동시에 가지고 있게 됩니다. 결국 이 인류의 문제를 푸는 게 저는 우리 시대의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이제 인구는 더욱 늘어가고 있습니다. 2030년 85억 명 그리고 2100년에는 110억 가까이 는다라고 하는 것들이 유엔의 예측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1000만 도시가 지구상에 10개가 늘게 되고 그리고 50만 도시가 약 290개가 는다라는 겁니다. 30만 신도시가 새롭게 만들어진다라고 할 때 우리는 더 이상 화석연료 기반의 도시를 만들 수도 없고 또 그렇게 되었을 때 기후변화는 더욱더 더 급속하게 되어 우리에게 재앙으로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미래의 도시 모델이 새롭게 필요하고 그것을 우리는 스마트 도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시대를 이런 스마트 도시에 취하는 결국 도시의 시대라고 하는 이런 시대적 흐름과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도시의 시대는 이제 모든 경제 지표에 도시가 들어간다라는 것들입니다. 서울과 수도권의 경제 역량은 이미 대만의 경제력과 터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제력을 능가하고 있습니다. 혁신의 주체로서의 도시가 세계 경제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도시는 세계 경제를 견인하는 창조와 혁신의 플랫폼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시에서 가장 중요하게 나타나는 첨단 기술은 바로 모빌리티입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차가 AI와 수많은 도시 기술들을 수용해서 나타나는 이 디지털 전환을 자동차로 상징해서 본다라고 하면 달리는 자동차에서 이제 달리는 컴퓨터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자율주행은 전기 자동차 또는 새로운 유형의 자동차에서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미 자동차라는 말에서 테슬라는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첨단 IT 회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건 자동차 자체가 이제 플랫폼으로서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새로운 공간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측면입니다. 더더군다나 이산화탄소와 탄소를 배출하는 자동차와 그렇지 않은 자동차에 있어서 도시의 선택은 공기오염을 줄이는 자동차의 선택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이 지난 도시의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전환은 뉴욕의 뉴욕과 런던의 텍시티 그리고 서울의 상암 디지털 미디어 시티와 보스턴 이노베이션 디스트릭트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시에서 만들어지는 기업들은 택시 한 대 없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택시 재벌 기업인 우버, 호텔 객실 하나 없고 건물 하나 없이 힐튼 호텔보다 많은 객실을 운영하고 있는 에어비앤비, 이들의 특징은 기존의 자산들 그리고 기존의 환경들을 활용해서 사업을 하고 이걸 통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어반 텍 기업들입니다. 이들이야말로 우리의 자원을 절약하고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응을 통해서 혁신의 기업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바로 기후 긍정적 기업들입니다. 이러한 기업이 있는 도시에 인재가 모이고 자라나는 도시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있고 그 도시들은 인재들이 환영하는 개방적인 환경과 능력을 구현할 수 있는 바로 스마트 기반 시설을 갖추고 있는 도시들입니다. 스마트 도시의 기반 시설은 먼저 첨단 이동통신 네트워크 ICT 기술입니다. 첨단 이동통신은 기존 기반 시설을 진화시키고 있고 5G의 ICT 기술들은 빅데이터와 연계해서 디지털 스마트 도시의 필수 기반 시설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도시는 실시간 관리를 로봇과 AI를 통해서 할 수 있게 되고 그 기반 시설은 바로 빅데이터입니다. 이런 디지털 전환을 통해서 우리는 지난 산업혁명의 대표적인 발명품이었던 공장을 도시 외곽으로 환경적 이유로 해서 다 내보내 버렸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전환을 통해서 이제 도시에 새로운 생산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산업혁명의 매력을 경험했던 도시들은 바로 이러한 디지털 매뉴팩처링 제조업들을 도시에 불러들이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미국과 유럽연합은 스마트 기술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도시의 생산을 회복시키고 있습니다. 전 세계 거대 기업들도 스마트 도시를 미래 도시의 전략 산업으로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도시는 이제 미래 도시의 대안으로서 우리 모두가 다 알게 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스마트 도시의 역량은 어떻고 우리나라의 도시들이 스마트 도시를 통해서 어떻게 회복하고 도약했는가 그 사례를 제가 참여했던 프로젝트를 통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산업혁명에 참여하지 못함으로써 이 전화기를 만드는데 수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추격한 결과 전 세계에서 대표적인 스마트폰을 대한민국 기업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스마트폰의 의미는 가장 혁신적인 제품이라고 하는 아이폰과 경쟁을 하고 있고 보시는 그림처럼 저 수많은 기계를 하나의 기계로 통합한 것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기계가 사용하는 에너지를 줄이는 것 그리고 저 기계들을 만드는 자원들을 줄이는 것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런 혁신적인 제품이 만들어지는 동안 건축과 도시,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은 그렇게 많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한민국의 스마트 도시를 구현할 수 있는 산업 역량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스마트 도시 기술 측면에서는 만드는 것, 그리고 서비스, 보급률, 그리고 그것을 활용하는 사람 측면에서 전 세계의 1, 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도시건설 부문은 전 세계의 수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과 대한민국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통합하는 역량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노력을 기울여 보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통합하기 위해서
스마트 도시라는 것들에 대한 개념들을 정립을 해봤습니다. 스마트 도시는 첨단 기술과 축적된 지혜를 활용하여 다음 세대를 위한 좋은 도시 생태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살고 일하고 여가 문화의 기능을 융합해서 교육과 산업을 촉진하고 또 기존 산업의 고도화와 첨단 기술의 융합을 활성화하고 적은 자원으로 더 많은 것을 작은 장소에서 더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게 하는 사람 중심의 스마트 도시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 회복 그리고 생산의 혁신을 통해서 우리 모두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행복을 가져가게 하는 것들입니다. 서울시청 앞 교통교차로는 전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교차로였고 그 넓은 곳에 가득 찬 차와 그리고 단순하게 차들의 이용들만 하고 있던 이 공간이 월드컵 거리 응원을 통해서 우리는 공간의 장소의 의미를 깨닫게 되게 됩니다. 그 결과 사람들이 걸어 다닐 수 있는 서울 광장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는 우리가 축제, 여가 문화 활동 그리고 시위까지 다양한 활동들이 일어납니다. 단순히 차만 다니던 공간이 이제 다양한 도시 활동의 그리고 도시 문화의 발원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지하철과 버스를 ICT 기술로 고도화하고 그리고 지불 방법과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기존의 자동차를 타고 있는 것과 경쟁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첨단 기술인 교통관제와 여러 가지의 교통기술들이 어우러져서 우리는 이 광장이 만들어지게 된 것들입니다. 그 결과 이곳에 아이들이 뛰어놀게 됩니다. 이 드라마는 사람들이 걸을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아이가 걷고 가족들이 함께 도시를 걸을 수 있는 이 아름다움이 만들어진다는 걸 우리가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인식은 청계천과 서울 도심의 전체의 방향을 걸을 수 있는 도시의 방향으로 바꾸게 됩니다. 또 하나의 사례입니다. 상암 디지털 미디어 시티에서 300만 제곱미터의 공원과 그리고 월드컵 경기장 그리고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과거 이 도시의 모습은 1억 톤의 쓰레기가 쌓여 있는 난지도 쓰레기 매립지 그리고 아무도 살지 않았던 이곳이 바뀌게 됩니다. 100m의 쓰레기산이 대한민국의 나무 심는 기술부터 첨단 쓰레기 처리 기술까지 동원된 스마트 공원으로 바뀌면서 매년 10,000만 명의 방문객이 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바로 이곳에 어린이들이 놀러 온다라는 것들입니다. 또 이 공원 계획은 바로 주변에 새로운 도시를 조성하는 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왼쪽부터 MBC, SBS, YTN, CJ 엔터테인먼트, TV조선 그리고 100개의 스타디움이 있는 누리꿈 스퀘어입니다. 바로 1000개의 기업 5만 명의 창조 근로자 연매출 20조 원을 올리는 디지털 미디어로 특화된 상암 디지털 미디어 시티, 스마트시티입니다. 이러한 도시를 만들었던 것에 과거의 계획에 우리 모두가 희망했던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기생충, 옥자, 오징어 게임 그리고 대한민국의 대중음악과 게임이 이곳에서 만들어지고 있고 또 만들어지는데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곳을 디지털 미디어 문화, K컬처의 발원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사람도 없고 그리고 생명체도 없었던 쓰레기 매립지와 버려진 땅에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디지털 미디어 시티를 만들고 그곳에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문화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거기에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선 기술이라고 하고 있는 이 자율주행차가 다니게 되고 있다는 이 그림은 도시 생태계로서 새로운 문명과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고 그리고 대한민국이 다른 도시의 미래가 되고 있다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이제 스마트 도시는 기후 긍정 그리고 기후를 배려하는 도시 생태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면 세계적 가치인 지속 가능한 도시 그리고 OECD가 얘기하는 스마트 도시, 포용적 도시와 우리의 도시 개발, 건축은 연결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에너지가 나오기 전까지 우리는 절약과 절감을
AI와 빅데이터와 ICT와 같은 첨단 기술을 통해서 이루어야 하고, 사람들의 소통, 격차와 갈등을 해결하는 사람과 사람의 소통뿐만 아니라 기계와 사람, 기계와 기계 간의 소통을 통해서 우리는 기후공정 그리고 기후배려의 스마트 도시를 생태계를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기존의 가치 회복과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갖고 있는 스마트 도시의 기술과 그리고 서비스, 그리고 압축 성장을 통한 도시 경험, 거버넌스, 기존 산업의 고도화 미래 산업들의 이 모든 경험과 기술들을 기후 긍정과 배려를 위한 스마트 인프라와 서비스와 연계를 해서 도시 특성에 맞는 새로운 방안 마련들에 우리는 노력을 좀 기울여야 합니다. 도시는 교향악과와 같습니다. 수많은 악기들과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연주되는 교향악과와 같이 시민들의 감동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도시는 도시 자체의 기술만이 아니라 이런 포용적인 기술을 통해서 시민과 고객들이 행복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내는 통합자적 역할을 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이런 역할들이 대한민국의 교육과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수많은 실수들을 역사 속에서 해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극복해온 이 과정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 기후변화와 기후위기는 우리 시대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실수들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지혜와 지식, 그리고 첨단 기술을 활용해서 기후 긍정적이고 기후 배려를 위한 스마트 도시를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이 기후변화 대응 도시를 이야기해 왔습니다. 바로 이러한 자리가 중요하고, 그리고 이러한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플랫폼을 만들어내는 이 작업들에 참여할 수 있어서 진심으로 행복했습니다. 긴 시간 저의 강연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